최근 경력으로 입사한 김 책임은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력 입사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몇 번 과제를 주면서 기대하는 바를 전달했는데 아직 보여줄 성과가 하나 없습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회의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작거리거나 회의 아젠다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 제품과 시장 분석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진행하는데 기존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표에서 개선 사항에 대한 참신한 의견과 개선점 도출을 기대했으나 기존 전략에 대한 강점만을 부각하거나 개선 사항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업무 지시를 위해 회의를 할 때면 고개를 숙이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은 이미 업무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늘 어려운 업무를 피하려 하고 좀 더 본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업무를 골라서 맡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안녕하세요, JK입니다. JK, 오늘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원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많은 리더님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팀 내 실수가 잦고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팀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무작정 팀원들이 알아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이 리더에겐 중요하지 않나요? 위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원숭이들이 마구잡이로 타자기를 쳐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끄럽기만 하고 무의미한 문자들이 쳐지겠죠. 하지만 물론 시간도 무한이고 원숭이 수와 타자기 수가 무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언젠가는 쳐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기다리는 게 그만큼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를 주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가 아니라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팀원이 있다면 언제까지가 아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호, 그건 제 생각과 일치하는군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력으로 입사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김책임의 성과와 성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관찰을 먼저 해야겠죠. 정확한 관찰을 말씀하시니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팀원의 행동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 속에서 보면 회의 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리더는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스마트폰으로 그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했었던 회의 아젠다의 결과를 보고 있었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하긴 요즘은 리더에게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중요한 자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례 속에서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 또는 비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체크해 볼까요? 저는 거의 다 사실로 보이는데요.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등. 눈에 볼 때는 우리가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거지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팀원의 부정적인 행동에만 집중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주관적인 판단인데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또 사실은 특히 부정적인 의미로 비약하진 않았나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결과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결과가 나온 이유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구성원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라는 얘기군요. 맞아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들이 대부분 간과하기도 하는 겁니다. 팀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3F라고 합니다. 위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리스토리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리더의 마음속에는 스토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친구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구만. 그것은 이제 회의 아젠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었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신규 업무를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익숙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 선뜻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의 경우도 지금은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느껴 익숙한 업무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새로운 업무에도 도전해보려는 의지가 있어 일을 어떻게 지원할지 미리 고민해야겠구나 라고 바꿔보라는 얘기군요. 바꿔보란 얘기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하면 실제 구성원들의 상황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사실 감정 의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지만 리더 스스로도 또 구성원도 생각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거나 단정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도 역시 자기개발과 성장은 각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리더가 현재 정확한 상태를 판단 없이 알려준다면 구성원 스스로 성장의 방향을 잡고 성과를 향해 보다 노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이 말은 저한테나 JK에게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네, 그럼 물론 구체적으로 실수가 잦은 팀원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JK 말한 것처럼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고 리스토리를 해라. 이게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사실과 판단 구분해보고 리스토리 해봤더니 이 친구가 실수가 잦은 이유가 있겠죠. 역량이 정말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의 역량과 태도 수준을 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원들을 육성할 때에는 역량과 의욕, 태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욕은 높지만 아직 업무 역량이 부족한 구성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 일하는 이유나 목적, 그 다음에 일의 결과, 기한을 분명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중요하겠고 과정 관리, 모니터링, 피드백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역량은 뛰어나지만 아직은 성과가 그렇게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요즘 들어 좀 태도도 별로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 친구가 과거에 성공했었던 경험을 끌어내서 이 성공 경험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현재의 직장 상황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법 의욕은 처음엔 영역으로 입사해서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의지도 또 역량도 부족해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실수가 잦은 팀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솔루션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보다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네, 어떻게에 강조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이 구성원을 내 판단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이 구성원의 사실을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이 구성원의 실제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사실과 판단 구분하기, 리스토리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은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